다인자 유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유전에서 우리가 유전 문제를 낼 때 이 다인자 문제를 내버리면 난이도가 200% 향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다른 유전과 함께 혼합해서 짬뽕으로 내버리면 유전 문제가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관 유전까지 같이 섞이면서 유전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게 하는 아주 메인 역할을 해주는 게 다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 가지고 이 연관까지 같이 풀어내는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그 조금 문제 난이도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지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따가 나중에 예제 문제를 가지고 보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미 고3 학생들은 다 뭐 경험을 해봤겠지만 그럼 우리가 다인자 유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게 다인자 유전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정립하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기초 개념부터 기본, 심화까지 한 번에 다인자 유전을 다 다룰 거니까 수업을 집중해서 필기도 해보고 본인 걸로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인자 유전의 개념은 형질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 현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립 유전자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자, 부모가 준 염색체가 있죠.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유전자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유전자가 있을 건데 이 대립 유전자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겠죠. 대립 유전자가 같을 때를 우리는 동형접합이라고 얘기하고 다를 때를 뭐라고 얘기하죠? 다를 때를 이형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이게 하나의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될 때 우리는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한 쌍이 결정하면 무슨 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냐면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해. 자, 근데 그 단일 인자 유전에 유전에서 우열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열 관계가 성립하는 게 있고 우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립하지 않는 것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올 수 있는 인자가 보통은 이 두 개죠. 그 인자가 두 개인데 이 인자가 3개 이상이 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아마 예시 문제를 풀면 복대립 유전, 단일 인자 유전의 우열 관계가 분명한 것, 자, 그리고 중간 유전, 그리고 뭐까지? 다인자 유전까지 한꺼번에 문제에서 다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다 알더라도 복합적으로 유전 문제의 개념이 이렇게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파악하는데 유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다인자 유전이 뭐냐 했을 때 다인자 유전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 자, 그리고 또 다른 상동 염색체가 있을 겁니다. 두 쌍. 자, 그러면 최소 두 쌍 이상. 근데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거는 보통 몇 쌍이 다루냐면 세 쌍이 다루는데 그렇다고 두 쌍이 안 나오지는 않고 세 쌍이 나올 때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자 뭐라고 표시를 해요. 자, 여기에 대문자 A를 썼으면 여기에 소문자 A를 쓰기도 하고 여기에 대문자 B를 쓰면 여기 대문자 B를 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대문자 D인데 여기가 소문자 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A, B, D라고 표현해 놓은 모든 것들이 뭐를 결정하냐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의 형질의 대표적인 게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키, 그리고 피부색, 자, 그리고 지문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인자 유전이 됩니다. 됐죠? 자, 지분선의 개수 이런 것들이 다인자 유전이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100% 유전에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도 영향을 받냐면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우열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뭐가 우성이다, 뭐가 열성이다 이런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한꺼번에 모든 아이들이 이제 형질을 결정하는데 얘들이 제일 중요한 건 형질을 결정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대문자, 소문자를 표시하는데 대문자의 수 또는 소문자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문자의 수로 파악하는 게 편하겠죠. 대문자의 수가 오로지 형질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자, 얘를 피부색이라고 할게요. 자, 얘들은 다 피부색을 결정하는데 피부색이 까만 사람이 있고 흰 사람이 있겠죠. 자, 그때 대문자의 수가 최대 몇 가지가 되냐면 6가지로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D 이렇게 대문자를 6개를 가진 사람은 매우 피부가 까만 피부로 나옵니다. 까만 피부. 자, 근데 자, 두 번째 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피부가 살짝 연하게 나와. 근데 이 사람이랑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가 피부색이 같답니다. 왜 같냐면 대문자 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과 비슷하게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 사람도 피부색이 같게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가 5개인 사람들끼리는 피부색이 서로 전부 다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문자의 수가 형질을 결정하는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색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실제로 환경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총 몇 가지 표현형이 나오냐면 7가지 표현형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6개 아니에요 라고 많이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 대문자의 개수가 6개부터 시작해서 자, 대문자가 5개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문자가 4개도 가능합니다. 자, 대문자가 3개도 가능하죠. 자, 대문자 2개도 가능합니다. 대문자가 1개도 가능한데 자, 얘처럼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해서 자, 여기에서는 c로 표현했는데 저는 임의적으로 d로 했습니다. 이거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흰 피부를 가지게 되는데 아주 흰 피부겠죠. 맞죠? 자, 이거는 동양인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문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문자의 개수가 0개부터 6개까지 표현형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인자 유전에서 얘들이 각각 다른 염색체에 존재할 때 우리는 이걸 보고 독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면 독립되지만 가끔씩 다인자 유전인데도 불구하고 염색체에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라지 B. 자, 그리고 여기에 스몰 a, 여기에 스몰 b 이런 식으로 같이 다인자 유전인데도 한꺼번에 같은 염색체에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연관되었다 이런 말을 써요. 자, 독립만 돼서 독립만 나와도 편한데 자, 연관유전이란 단원이 2015 교육과정에서 바뀌면서 빠질 줄 알았는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봤을 때 계속 지금 연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연관에 관한 문제들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에서 연관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인자 유전이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를 기초적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형질이 한꺼번에 결정하고 대문자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문자의 수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대문자의 수가 6개부터 만약에 3쌍이 결정한다. 자, 3쌍이 결정한다 하면 표현형은 7가지가 되고 2쌍이 결정한다. 2쌍이 결정한다 하면 대문자가 4, 3, 2, 1, 0 해서 5가지 표현형이 결정이 됩니다. 자, 한 쌍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건 다인자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킬게요. 4쌍, 5쌍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수험생의 시간을 고려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형질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단일인자 유전은 대부분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형질이 불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난다. 자, 요 말이 어려우면 형질이 뭐다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유전의 영향도 받고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써 자, 얘가 표현형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자, 다양하게 형질이 어떤 형질로 나타나냐면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가 140부터 190까지 있는데 그 중간 정도인 표현형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가장 많이 태어나고 자, 얘가 뭐다 키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자, 딱 연속적인 정규 분포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규 분포 곡선. 자, 문제를 보면 아, 이게 다인자 유전이구나 하면서 와닿을 게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심화적으로 갈 건데 우리가 다인자 유전인데 전부 다 독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독립사건의 경우에는 전부 다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사건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할 건데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다인자 유전 아마 고2 학생은 요 정도 수준만 하면 되겠지만 고3 학생들은 다인자 유전에서 호남 유전이 나올 거야. 그리고 저 대구 수성구 그 다음 강남 대치동 뭐 등등등 학군지역 대전 유성구 이런 데는 아주 복잡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고2 학생들도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맞죠? 자, 일단 다인자 유전에서 왼쪽 부계, 자, 부계가 있습니다. 자, 부계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 자, 이게 피부색이라면 매우 검은색의 피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모계 쪽은 반대로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자, 요게 매우 흰색 피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했을 때 유전자 조합을 해야 되는데, 자, 유전자 조합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총 부모한테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을 먼저 써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는 생식세포의 총 조합을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에 가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를 써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결혼했을 때 자녀는 어떤 자녀가 태어났을까 했을 때 생식세포의 조합을 보는데 생식세포 보니까 얘들이 다 순종이야. 순종이면 고를 게 없잖아요. 그죠? 라지 A, 라지 B, 라지 D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1 곱하기 확률적으로 봤을 때 1 곱하기 경우의 수가 A하고 스몰 a 선택할 수가 없고 그냥 다 똑같잖아.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자, 이쪽은 뭐냐면 부계 쪽이고 이쪽은 모계 쪽인데 생식세포의 조합이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왼쪽 부계 쪽은 A, B, D만 줄 수 있고 오른쪽 모계 쪽은 뭐만 줄 수 있다?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 위의 경우인데, 자, 부계 쪽에서 ABD만 줄 수 있고, 모계 쪽에서 스몰 ABD만 줄 수 있으니까, 자, 얘는 어떠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밖에 안 나와. 맞죠? 자, 그래서 뭘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이 집안의 모든 자녀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중간 정도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 유전이 복잡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모든 경우인데, 자, 부모의 생식세포인데, 왼쪽을 부라고 오른쪽을 모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부계에서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왼쪽에 부계 쪽에서 8가지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똑같으니까 2 곱하기 2 해서 총 8가지. 그래서 조합을 하게 되면 2의 6승인 64가지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위에서는 대문자의 수. 자, 대문자의 수가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총 우리가 표현형은 6개까지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대문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자, 6개가 되면 가장 까만 피부가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아예 없으면은 뭐가 되냐면 흰 피부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6개 중에 대문자가 몇 개인가를 이렇게 선택하면 확률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중간 정도의 피부, 중간 정도의 피부는 대문자가 몇 개일까요? 대문자 3개를 할 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확률은 밑에는 그대로 요거 그대로 따라가서 64입니다. 자, 그리고 대문자 3개면 6C3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64분의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6 곱하기 5 곱하기 뭐가 된다? 4가 된다. 자, 그러면 약분 하면은 64분의 얼마 된다? 64분의 20. 자, 그럼 피부색이 중간 정도인 피부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된다? 64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서 중간 정도의 피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부모보다 피부색이 하얗게 태어날 확률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부모보다 피부색이 희려면 몇 가지가 대문자가 돼야 되죠? 대문자가 0, 대문자가 1, 대문자가 2. 이러면 부모보다 피부색이 하얗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부모보다 피부색이 하얀 거는 대문자가 0, 대문자가 1, 대문자가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문자가 0일 확률부터 먼저 계산을 할게요. 자, 밑에 총 경우의 수는 똑같으니까 64분의 자 6C 얼마가 된다?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 된다? 6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문자가 하나일 확률은 64분의 6C 얼마 된다? 1이 됩니다. 자, 6C 1은 얼마죠? 자,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니까 64분의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될 확률은 64분의 6C2가 됩니다. 그러면 6C2가 되면 2 곱하기 1, 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3하면 64분의 얼마가 됩니까? 64분의 15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이게 다 부모보다 피부색이 하얄 확률이기 때문에 자, 64분의 얘가 21에 22가 됩니다. 약분하면 32분의 11. 자, 이게 부모보다 피부색이 하얗게 될 확률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딱 요렇게만 나오지 않고, 자, 부모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건 지울게요. 자, 부모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자, 엄마 쪽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대문자가 3개고 엄마는 대문자가 4개예요. 자, 요게 부계 쪽이고 요게 모계 쪽이라고 할게요. 누가 피부색이 더 까맣나요? 했을 때 대문자 수만 살리면 돼. 그러면 모계 쪽이 피부색이 더 까맣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자녀가 태어날 거야. 자, 자녀가 태어날 건데 자녀가 모계 쪽보다 더 피부가 까맣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확률이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할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얘는 2가지죠. 그래서 2. 자, 그 다음 얘는 2가지죠. 곱하기 2. 자, 얘도 2가지죠. 곱하기 2. 자, 얘는 근데 1가지라서 곱하기 1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2가지라서 곱하기 2. 자, 그 다음 얘는 2가지라서 곱하기 2. 자, 그래서 자녀의 유전자, 대문자, 이거는 유전자형의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모계보다 피부가 까맣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모계가 4개니까 피부색이 5개, 6개가 될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맞죠? 됐나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미 자, 요 라지 A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계 쪽은 대문자를 1개를 무조건 줄 겁니다. 그래서 1, 1개는 무조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확률을 계산했을 때 1개는 무조건 받을 거니까 5개가 되려면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유전자랑 여기 있는 유전자에서 5개 중에 몇 개를 받아야 돼? 라지 A는 이미 선택이 됐으니까 5개 중에 4개가 선택되면 5개의 피부색이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러면 라지 A는 이미 선택이 돼 있으니까 자, 피부색이 까만 그 대문자 5개 될 확률은 자, 전체 확률 32는 계산했죠. 자, 몇 개 중에서 자, 여기에서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미 대문자 1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5C4가 됩니다. 자, 5C4. 자, 계산을 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약분 하면 32분의 얼마 된다? 5. 자, 그러면 대문자가 5개가 될 확률은 32분의 5입니다. 그럼 대문자가 6개가 될 확률은 했을 때 A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32분의 자, 얼마? 5C5가 되겠죠. 맞죠? 5C5가 되면 3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합하면 얼마 된다? 32분의 6 해서 자, 얘 계산하면 16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됐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갈 건데 실제로 다인자 유전의 쉬운 문제는 고3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든 예상 문제에서 잠시만 이제 보고 갈 건데 자, 왼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근데 단일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이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 하면 이거는 어떤 유전이냐면 중간 유전입니다. 중간 유전은 우열 관계가 불분명할 때 만들어지는 게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처럼 이렇게 유전자형을 이었을 때 정규 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기억은 복대립 유전이 아니라 복대립 유전을 구분하는데 자, 라지 A, 스몰 a 유전자가 2개가 있으면 단일인자 유전이고 복대립 유전은 A나 B나 D 이렇게 3개가 있어야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인자 유전과 차이점은 2개가 결정하는 거야. A, B든 A, D든 B, D든 이렇게 한 쌍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처럼 이거
이게 세 개가 동시에 결정하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복대림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많이 짬뽕을 하는데 한 쌍이 결정하느냐, 여러 쌍이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인자 유전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복대림 유전하고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자, 니은은 다인자 유전이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유전자형이 이런 개체랑 이런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인데 자,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는 총 32가지 경우가 따지겠지만 유전자형으로만 단순히 봤을 때는 하지만 표현형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얘는 대문자를 최대한 어떻게 줄 수 있냐면 3개, 2개, 1개를 줄 수 있고 0개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대문자 수가 몇 개냐 하면 얘는 이미 1개는 대문자를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이라 하고 소문자도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대문자를 라지 F를 주느냐, 스몰 F를 주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대문자가 최대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몰 G가 있기 때문에 대문자를 6개까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5개, 4개, 자, 그 다음에 3개 가능합니다. 자, 2개, 그리고 얘는 1개까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왼쪽에서 스몰 E, 스몰 F, 스몰 G를 주고 오른쪽에서 라지 F는 이미 라지 E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몰 F, 스몰 G가 되면 이렇게 대문자 수가 1개인 경우까지 가능하지만 대문자를 아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7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냐면 총 5가지 표현형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계속 익혀둬야 됩니다. 책은 우리 앞에 개념책은 O2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자, 기출문제는 제가 하나하나 따오는 것보다는 모아놓은 마더텅 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 마더텅의 개념 복합 문제인데 자, 바로 개념 복합 문제를 들어가는 게 다인자 유전 단독으로는 일반 내신에서 고2 내신에서 나올 수 있지만 보통 단독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 쉬운 파트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뽑았는데요. 자, 일단 기역은 다인자 유전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기역은 복대림 유전이고 니은은 다인자 유전 형질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복대립을 구분하는 방법은 대립 유전자의 수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자, 어떻게 돼 있냐면 A랑 A가 있고 자, 얘랑 똑같이 생긴 염색체를 찾아보면 자, 어디에 있냐면 C가 있습니다. C. 자, A, C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 B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B, D가 보입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E가 있고 F, G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G 앞에 뭐가 있냐면 F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자, 이 복대립 유전은 한 쌍이 결정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한 쌍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E, G, F 세 가지 유전자가 같이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게 다인자 유전이 되겠죠. 자, 다인자 유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랑 요거. 자,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다인자 유전이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인자 유전의 기본 개념이니까. 자, A와 B는 자, 여기에서 니은을 결정하는데 관여한다. 다인자 유전 형질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EGF는 한 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EGF 빼고는 지금 다인자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EGF 빼고 나머지는 AB는 다인자 유전을 결정하는데 관여한다. 맞습니다. 자, E와 F는 그러면 EGF는 복대립 유전이니까 이것도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남녀 사이의 니은의 유전자형은 몇 가지이냐 했을 때, 자, 왼쪽은 AA, 뭐를 가지고 있냐면 AA, D,
D2를 가지고 있습니다. D2.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가지고 있죠? 자, 얘는 CC. 자, 비슷하게 생긴 게 CC죠. 맞죠? 자, 그 다음 뭘 가지고 있다? BD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A, D나 A, E를 줄 수 있습니다. A, D나 A, E. 자, 그 다음에 얘가 줄 수 있는 건 C, B나 C, D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얘와 얘의 조합이 가능하고 얘와 얘의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은 A, C, D, B 요 조합이 가능합니다. 부계, 여기가 모계죠. 자, 그 다음에 부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은 A, C, D, D 이런 조합도 가능하겠죠. 자, 요렇게 되면은 A, C, B, E 자, 이런 조합이 가능할 거고 자, 이런 조합이면 A, C, D, E, D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여기에서는 다인자 유전이긴 한데 대소문자를 따로 구분하여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아마 표현형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총 몇 가지냐면 4가지입니다. 4가지.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인자 유전의 기본적인 문제보다는 다인자 유전의 변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털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며 세 쌍의 대립 유전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니까 이게 무슨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이제 기본적인 FM 문제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라고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대립 유전자 수가 대문자가 많을수록 더 어두운 색을 나타낸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형이 이런 수컷과 자, 이런 암컷이 아까 제가 냈는 거랑 조금 비슷하네요. 자손이 태어났다. 털색이 암컷보다 짙을 확률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지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경우의 수가 얼마냐면 자, 2 곱하기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질게요. 2 곱하기 2. 자, 이건 수컷입니다. 다 다르니까 전체 유전자의 경우의 수가 2개. 자, 그 다음 여기는 2개, 1개, 2개입니다. 2, 그 다음에 2 곱하기 순서 조금 잘못했죠? 자,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서 32. 확률을 할 때는 항상 전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부모가 대문자 수가 지금 4개이기 때문에 5개, 6개가 돼야 되는데 부모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F는 이미 선점해서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부모가 무조건 F를 선점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F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5개를 주려면 F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대문자 중에서 몇 개가 선택되면 4개가 선택이 되면 대문자 수가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되고요. 자, F가 이미 선점이 된 상태에서 5개 중에 5개가 선택되면 대문자 수가 6개가 되면서 엄마보다 더 진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5개 중에 4개가 선택될 확률은 자, 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거꾸로 해도 됩니다.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제가 거꾸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5C1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확률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4, 3, 2가 지워지면 자, 얘는 5개의 경우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5C5니까 자, 얘는 암산되겠죠. 몇 개의 경우가 가능하다? 6개. 그러면 총 경우의 수 32분의 6이 되기 때문에 16분의 3. 이게 엄마보다 피부색이 더 짙을 확률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실제로 연관은 확률로 다 연관이 아니라 다인자 유전을 확률로 다 풀어낼 수 있느냐. 실제로 확률로 구하면 시간이 매우 적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유전에서 킬러 문항을 둬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 다인자 유전을 그냥 확률로 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2학년 내신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자, 이제 난이도를 업 해볼게요. 자, 지금 고등학교 올해 3월에 쳤던 학력평가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이런 아이가 있는데, 자, 이런 개체 P. 자, 부모의 개체에 대해서, 자, 얘들이 대립유전자 ABD랑 스몰 ABD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자, 이거는 대립유전자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지금, 각 이제 올해 6월에 고3 그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자 우리가 난이도를 업 해볼게요. 자 이걸 들으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본인이 배우는 다인자 유전이 조금 쉽게 느껴질 거고 고3 학생은 다인자 유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이 방법이 내한테 맞으면 내한테 맞는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일단 고2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건 확률도 쓸 수가 없어. 앞에서 배운 확률을. 자, 여기에 기역이 나와 있고, 니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역은 A랑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되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일 인자 유전이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유전이냐면 중간 유전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유전자가 각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인데 자 여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대문자에 의한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보면 D랑 E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야겠냐면 함께 행동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문제에서 표현형이 최대 가지 순환하는데 다인자 유전이나 중간 유전을 마스터한 학생들은 금방 풀어내는데 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문제죠. 시간도 오래 걸렸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고2 학생을 생각해서 자 일단 여기 있는 기억은 생략하고 표현할게요. 자 여기에 기억이 없다라고 쳐. 자, 없다라고 했을 때 표현형의 가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 자가 교배가 아니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라지 B, 스몰 b는 따로 있는데 라지 D랑 라지 E가 함께 하고 그 다음 스몰 D, 스몰 E가 이렇게 함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몇 가지 대문자를 줄 수 있냐면 라지 B에 라지 D를 주게 되면 라지 E가 따라가기 때문에 대문자가 3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 B를 주고 스몰 DE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문자가 1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E를 주고 스몰 B를 주는 경우에는 대문자가 2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스몰 B에 스몰 d, 스몰 e를 주게 되면 대문자가 0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나도 한번 잠시 정지시켜 놓고 대문자를 몇 개까지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잠시 정지시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나에서는 라지 B를 주면 이걸 주게 되면 대문자가 2개죠. 자, 그 다음에 라지 B를 주고 이걸 줘도 대문자가 2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스몰 b를 주고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e를 주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대문자가 1개. 자, 그 다음에 스몰 b를 선택하고 자, 요거를 요 염색체를 선택하면 여기는 스몰 d지만 여기는 라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문자가 1개입니다. 그러면 얘들의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수는 5, 4, 3, 2, 1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0은 안 됩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5, 4, 3, 2, 1 해서 5가지 표현형이 가능을 해. 자, 다인자 유전만 고려하면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은 뭐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기억의 표현형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기억의 표현형까지 고려하면 자,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인자 유전까지는 괜찮은데 기억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이 정도는 표로 만드는 게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자, 다른 방법을 쓰신 분은 다른 방법을 써도 됩니다. 자, 표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자, 가부터 할게요. 자, 요렇게 자르고 가는 어떤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냐 하면 자, 라지 A 이거는 어떤 유전자형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가는 라지 A를 주고 자, 얘가 선택됐습니다. 얘가 선택되면 자동으로 B도 따라오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얘를 먼저 선택하면 자, 얘랑 얘랑 따라오기 때문에 라지 A의 대문자 2개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얘는 따로 적지 않는 이유가 대문자의 종류가 아니라 대문자의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할게요. 라지 A에 자, 얘를 선택을 할게. 그러면 대문자가 몇 개죠? 0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지 A의 대문자가 0개.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지 A 말고 딴 거 할래요. 자, 옆에 거 합시다. 자, 옆에 거 하면 스몰 A에 자, 스몰 A에 대문자가 따라서 오죠. 라지 B가 따라서 오지. 자,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도 선택을 해줘야 돼. 얘 먼저 선택하면 스몰 A의 대문자가 3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얘를 선택하고 이 뒤에 걸 선택하면 스몰 A의 대문자 1개. 자, 이게 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의 총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도 자, 잠시 정지시켜 놓고 나를 한번 메꿔 보세요. 자, 그러면 나 됐죠? 자, 나는 자, 얘는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라지 A. 자, 라지 A에 자, 라지 A는 대문자가 따라가기 때문에 요 라지 B랑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대문자가 2개.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고 자, 이 아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선택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대문자 라지 A의 대문자 요거랑 요거랑 해서 2개. 그러면 2번이니까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스몰 A의 대문자가 얘는 없으니까 얘가 대문자 1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얘와 얘의 조합도 스몰 A의 대문자가 1개 조합이 됩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죠. 자, 그럼 이걸 조합하면 라지 AA의 대문자 4개. 자, 라지 AA의 대문자 2개. 자, 그 다음 라지 A 스몰 A의 대문자 5개. 라지 A 스몰 A의 대문자 3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의 대문자 3개. 라지 A 스몰 A의 대문자 1개.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의 대문자 4개.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의 대문자 2개. 이렇게 됩니다. 자, 얘들은 유전자형이 다르다 했고 얘들은 대문자 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라지 A, 라지 A,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인데 같은 게 지금 없죠. 자, 라지 A 스몰 A랑 얘랑 중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복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라지 A 스몰 A의 1개. 스몰 A, 스몰 A 4개, 스몰 A, 스몰 A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표현형이 하나, 둘, 셋, 4개. 얘는 중복 5, 6, 7가지 표현형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됩니다. 전에 문제가 살짝 어려웠죠. 자, 이것도 똑같이 6월 평가 문제인데 2016년 정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자료는 마더텅을 참고를 했는데 자, 일단 이 스토리인가요? 자, 이 스토리인지 싶은데 자, 일단 여기에서 이거는 좀 전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해서 다인자 유전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수능에서는 이렇게도 나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래도 우리가 연관 유전에 대해서 많이 복잡하고 심한 개념이 안 나오니까 지금 많이 쉬워졌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그냥 조금 킬링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으며 두 개의 유전자는 각각 AA, BB를 갖는다. 여기에서 보면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에 의해서 자, 여기에서 서로 다른이니까 연관이 되어 있진 않구나.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풀듯이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우열관계는 분명치 않다. 여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유전자형이 이런 부모랑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눈색 표현형은 자, 왼쪽에서 대문자 몇 개 줄 수 있다 했죠? 2개, 1개, 0개 이렇게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부모는 대문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0개밖에 안 돼. 그럼 이 조합으로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대문자가 2개인 I, 대문자가 1개인 I, 대문자가 0개인 I 해서 최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3가지가 나올 수 있다. 자,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아이가 부모보다 눈색이 더 짙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우리 2개니까 잠시 멈춰두고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영상 잠시 멈춰두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봤나요? 자,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따질게요. AA, BB랑 자, 그 다음에 AA, BB인 부모가 태어났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왼쪽에 2 곱하기 2, 오른쪽에 2 곱하기 2 해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된다? 6가지 경우가 되겠죠, 맞죠? 자, 6가지가 아니라 16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근데 부모보다 눈색이 더 짙으려면 3개, 4개가 돼야 된다고. 그죠? 자, 근데 부모는 최대 지금 4개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3개가 되는 경우에는 4C3이 됩니다. 자, 그러면 4C3이니까 4C1로 해도 되겠죠, 맞죠? 자, 3, 2, 1, 4 곱하기 3 곱하기 2 짱짱짱짱 넘기면 자, 일단 얘는 얼마냐면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4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C4는 몇 가지 경우죠? 1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4가지랑 1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한가요? 5가지. 그러면 전체 확률이 16이기 때문에 16분의 5가 그 부모보다 눈색이 더 짙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됩니다. 맞췄나요? 자, 다인자 유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